안철수 대표 선거 막판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단일화의 주역이었죠.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지 이틀 만인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첫 번째 합동 유세를 가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상식이 뭡니까?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여러분께서 저와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합당해서 저희의 외연을 더 넓히고 가치와 철학을 더 넓혀서 더 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더 멋진 나라 만들고 국민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 근래에 봤던 모습 중에 가장 지금 활기찬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후보는요 합동 유세를 하기 전에 역시 또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남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등장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진심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 그리고 윤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아울러 성공한 정부를 위한 구상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 결심에 따른 결과여서 담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유세 일정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으니까 한 곳 정도 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한 지 이틀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전에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오후에는 합동 유세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막판까지 갔을 때만 해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잠시 들렸습니다만, 그 불씨가 또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전투표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은? 저는 이번 단일화가 국민들 그리고 부동층에게 큰 관심은 끌었지만 감동은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떤 가치의 연대라는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달을 단일화 이슈를 갖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됐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게 되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가 일 거라고 사실상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느냐고 유권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설명 없이 급작스럽게 단일화를 정말 공식 투표 용지가 이 복사에 들어간 이후에 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기는 너무 실기하기도 했고,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웠다. 이런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국민의당, 국민의힘 합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한 그러면 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이준석 대표가 당권과 관련해서는 조율할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고, 네. 상당히 난항을 정말 표출하고 있다는 게 단일화 직후부터 나오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유권자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판단하실지 좀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또 우리 최병묵 평론가님은 또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지난 2012년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2012년에는 사실 그 본인이 후보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네. 지지하고서 한동안 칩거를 했어요. 그랬죠. 2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칩거를 하고 나타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뭐 지지 연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때와 지금은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뭐 손편지도 쓰고 뭐 아마 이런 그 어떤 당 내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마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썼던 것 같고 오늘 곧바로 저렇게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 이천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를 본인이 더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점에서 2012년과 차이가 있고 우리가 과거 단일화라고 한다면 뭐 DJP, 노무현, 정몽준 그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단일화 전과 후의 어떤 여론 지형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네. 단일화는 메가톤급 영향을 미쳤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저희 그 기자 시절에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역시 이 단일화도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깜깜이 기간이어서 이게 단일화가 반영이 된 건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됐는지 알고 싶지만 또 알아도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데 같은 단일화를 두고도 우리 스튜디오에서만 해도 이렇게 두 분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최 교수님 얘기도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앞서 그 말씀하셨지만 세 번의 단일화에서 앞선 두 번은 성공을 했고 뒤에 2012년 단일화는 실패를 했어요. 그 승패가 갈라졌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결국 단일화를 둘러싼 그걸 판단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진정성과 감동이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유세를 아마 지켜본 상당수 국민들은 이 똑같은 사람 맞아? 열흘 전에 울산에서 유세를 했던 안철수 당시 후보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180도로 다르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위 말하는 정치의 코미디, 정치의 희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앞서 윤석열 후보가 더 멋진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했지만 사실 무엇을 위한 단일화가 더 멋진 나라라고 한다면 그 멋진 나라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민통합이라든지 정치개혁이라든지 공동정부 운영에 대해서 공동정부 운영도 단순히 두 사람의 밀락이 아니라 어떤 식의 제도적 개편을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로드맵 정도를 제시를 해야만 사람들이 봤을 때 진정성과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일화 끝난 지가 언제인지 우리가 또 아직 또 단일화의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짧지만 우선 그 안철수 대표가 제일 억울해하는 부분 하나는 뭐 대신 소명을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2012년 당시에 문재인 그 후보를 위해서 별로 그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요? 40번 했다고 합니다. 유세를.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걸 억울하다 한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 두 번의 단일화가 있었죠.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 그다음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는 뭐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그 이번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사실상 이번 대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빅 이벤트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오늘 유세에 참여하는 거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유세에서도 보면은 윤석열은 안철수에게, 안철수는 윤석열에게 서로 배려하려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를 아무리 폄하해도 그 영향력을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의견 3월 9일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정답이 나올 겁니다.